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 이어서 이 함수열이라고 부르는 뭐 함수항 급수라고 하든지 아니면 함수 이게 구분을 굳이 하자면은 sequence of function은 함수열이고 이걸 뭐 함수열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fnx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은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었고 또 하나는 시리즈 오브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항 급수라고 부르는 것들. 그래서 책에서는 아마 6K라고 많이 표현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함수항 급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한히 더한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이렇게 무한히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합을 생각을 할 건데 부분합은 뭐 0번째부터 k번째까지 다 더한 거를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했을 때 얘는 기호가 좋지 않은데 이거의 극한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결국은 다 함수열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함수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가 주된 관심사는 뭐 유니폼하게 수렴을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앞으로 나올 그 세 가지 그 절에 대해서는 뭐 연속성이라든지 미분하는 거, 뭐 적분하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 잘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거는 이 바이오 슈트라우스 M 테스트라고 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뭐 엄청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거고 특히 이정리가 얘기해주는 뭐 결론은 이 함수항 급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그래서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 함수항 급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결론이 이거여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 함수항 급수 관련해서 뭐 함수항 급수 뭐 복잡한 거 주고 걔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거의 다 이 테스트를 이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주 일부 예외로 좀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이 테스트가 잘 안 먹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M 테스트를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M 테스트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선은 이 함수항 급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UKX라고 부르는 이 각각에 대해서 얘가 어떤 다른 수열로 바운드가 잘 되는데 이 MK들의 합이 수렴하게끔 바운드가 되는 애로 이 UKX를 잘 눌러줄 수가 있으면 그럼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일은 어쨌든 UKX는 이제 뭔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거예요. 뭔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뭐보다 작게끔 하는 이 MK를 잘 찾는데 아무거나 막 찾으면 안 되고 최대한 좋게 찾아서 뭐 어떤 뜻으로 줬냐 하면은 얘가 잘 수렴하게끔 잡아주면은 된다. 그래서 최대한 MK를 샤프하게 잘 잡아주는 게 좋겠죠. 뭐 아무거나 막 넉넉하게 수렴하지도 않는 걸로 바운드를 시키면은 안 되니까 이런 MK를 결국은 잘 잡으면은 해결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의 어떤 따름 정리 같은 걸로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게 이런 몇 급수의 형태죠. 파워 시리즈라고 부르는 몇 급수의 형태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몇 급수의 수렴 반경에 대해서 우리가 뭔지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거의 수렴 반경이 뭐 radius of convergence가 r이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뭐 마이너스 r부터 r 사이에서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얘가 그냥 단순히 수렴을 한다는 거지 뭐 유니폼하게 수렴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전별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radius of convergence가 r이라고 한다는 뜻은 얘가 전별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전별 수렴을 더 넘어서 언제 유니폼 컨버전스가 성립을 하겠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선은 결과만 놓고 보면은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거는 r보다 작은 l 하나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에 다 유니폼하게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차이를 좀 잘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냥 전별 수렴은 다 된다. 전별 수렴은 다 된다. 근데 여기까지 전체로 다 유니폼하게 유니폼 컨버전스가 얘도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전체로 다 확장이 되겠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데 r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하나 l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된다. 여기까지는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도 한번 해보면, 그러면은 뭐 L을 하나 가지고 와야겠죠. 0보다 크고 R보다는 스트릭트하게 작은 거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X가 만약에 하나 고르고 여기에 있는 애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 얘기가 결국은 뭐 절대값 X가 L보다 작다라는 얘긴데, 얘를 하나 생각을 하면은 뭐 절대값 우선 빼고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뭐 당연히 얘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근데 얘는 수렴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L이 R보다 작으니까. 또 수렴 반경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오면 항상 수렴을 하죠, 그렇죠? 뭐 여기서 뭐 여기 이게 말하는 게 뭐 R보다 절대값 X가 R보다 작은 X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대입하면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얘가 수렴하니까 그냥 바로 바이오스트라우스 이름보다 뭐 M 테스트에 의해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뭐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몇 급수에 대해서도, 이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도 radius of convergence가 r이긴 하지만 r까지 전부 다 유니폼하게 수렴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r보다 작은 거, 뭐 r보다 최대한 가깝게 고를 수 있는 L에 대해서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는 뭐 언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유니폼 컨버전스가 어디에 쓰이는지, 뭐 유니폼 컨버전스가 뭐길래 계속 유니폼 컨버전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요 세 가지 절에서 아마 처음에 연속성 나오고 그 다음에 적분 나오고 미분 나오는데, 어쨌든 요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게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22.3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A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뭐 fnx가 어떤 연속인 함수열을 가지고 오고 fn들이 다 연속이고, 그랬을 때 fnx가 fx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는 것도 꼭 이렇게 구간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fx가 연속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fnx가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그냥
fn이 그냥 연속이고 fnx가 fnx로 그냥 전별 수렴만 한다고 해서 fx가 연속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거는 거짓인데 왜 그랬었냐면 뭐 예전에 봤던 예제로 이런 거 있었죠. xn제곱 같은 거 생각을 하면은 뭐 구간을 뭐 0에서 1 사이로 하면은 얘는 어떤 걸로 수렴을 하는데 불연속인 애로 수렴을 했었죠. 그렇죠? 뭐 xn 당연히 연속이고 fnx가 fx로 전별 수렴하는데 f는 연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전별 수렴만 가지고는 연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별 수렴 가지고는 전별 수렴만으로는 이 수렴하는 함수, 이 전별 수렴 함수 fx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더 강한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냥 전별 수렴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강한 조건 중에 하나로 이 유니폼 컨버전스가 만약에 성립을 하면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면 이제 전별 수렴 함수 fx의 이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은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증명을 A번에 대한 증명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fnx가 연속인 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fnx가 fx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라는 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f가 연속이다. 뭐 지금 다 구간이 i인 건데 i라는 구간에서 연속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어떤 구간에서의 연속성이니까 구간에서의 연속성은 그냥 한 점 잡고 그러니까 구간 안에 있는 한 점 잡아서 그 뭐 임의로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 연속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것만 보이면 되겠죠. fx가 x0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마 이런 거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은 얘가 뭐 어떻게 잘 해서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어떤 델타를 잡으면 되는 거죠. 이런 델타 뭐 이런 델타를 잘 잡아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fx와 우선은 뭐 조건들을 다 쓰면 되니까 fnx가 fx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fnx가 fx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문자 n이 존재해서 n이 n보다 크면 뭐 fnx가 이거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n이 x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를 수 있다라는 거였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대충 좀 보이죠. 얘를 쪼갤 건데 그냥 이렇게 부등식으로 바로 쪼갤 수 있겠죠. 이렇게 쪼개고 나면은 얘네 세 개들을 전부 다 엡실론보다 작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왜 엡실론보다 작아질까요? 뭐 여기서는 이제 n이 n보다 클 때 얘는 균등 수렴하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유니폼하게 수렴을 했으니까. 요 과정 하나하나를 다 기억을 해야겠죠. 얘는 엡실론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fnx가 연속이니까. fnx가 뭐 x0에서 fnx가
x는 x0에서 연속이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 뒤에 있는 애는 얘는 왜 엡실론보다 작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얘도 균등 수렴하니까. 뭐 균등 수렴하는 게 뭐 결국은 뭐 그냥 전별 수렴하는 것도 되는 거니까. 얘는 뭐 유니폼 컨버전스까지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전별 수렴하니까 포인트 와이즈하게. 유니폼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유니폼 컨버전스.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하니까. 그래서 엡실론보다 다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델타 잡는 거는 요 fnx가 뭐 지금 뭐 n이 n보다 크다라는 거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면 되니까, 특별히 그냥 뭐 n을 뭐 n 플러스 1보다 작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등호를 넣어서 저 대문자 n이라고 하든지 하나 딱 고정을 해놓고, 그러면은 뭐 델타를 잡을 때는 뭐 fnx가 연속이 되게끔 하는 델타 잡고 포인트 와이즈하게 컨버전스 하는 거 잡아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가 유니폼 컨버전스가 아니면은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얘가 n이 x에 만약 의존을 했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게 유니폼 컨버전스여야만 하는 이유는 만약 여기서 지금 n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n이 x에 의존했다면 뭐 이 n을 고를 때마다 이 x에 따라서도 계속 바뀌는 거고, 여기서도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x0 안 들어가 있는 x가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뒷부분이어서 사실 제일 뒷부분에 있는 거는 x에 의존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fnx가 f로 전별 수렴하는 상황이니까 x0에서 그것만 이용하니까 x에 뭐 의존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 n이 만약에 x에 의존을 했다면 이 앞에 두 개에서 고를 때 자꾸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꼭 필요하다.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어야만 f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하고 나면은 B에 있는 거는 함수항 급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게 다 빠졌네. 함수항 급수에 대한 거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B번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함수항 급수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얘도 어떤 SNX라고 부르는 이제 새로운 함수열로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냥 n번째 한까지의 합이니까 얘도 똑같이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만 그냥 뭐 좀 불편하긴 하지만 fn으로 바꿔준다면 n번째 한까지의 합을 fnx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내는 거죠. 그냥 위에 있는 내용을 fn 이 함수항 급수로만 표현을 해주면은 b에 있는 거는 a로부터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름을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조건은 뭐 uk가 연속인 거 뭐 됐고, 그럼 fn도 연속이 될 거고, ukx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fnx가 어디론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합을 fnx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뭐 유니폼 컨버전스를 하면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fx로 수렴을 해야겠죠, 그렇죠?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이제 전별 함수 전별 수렴하는 얘도 뭐 연속이 된다 뭐라는 얘기니까, b는 그냥 a에서 fnx를 특별히 합으로 골라주면은 바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b에 대해서 따로 증명을 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할 건, 우리가 전별 수렴이랑 뭐 전별 수렴이랑 전별로 수렴하냐 뭐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전별 수렴인 거 말고 이 고른 수렴한 거, 이 유니폼 컨버전스를 보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막 판별법들을 썼었죠. 얘가 뭐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냐 아니냐를 봤었는데, 결국
타겟으로 하는 이 전별 수렴 함수는 바뀌지 않아요. 네. 어쨌든 전별 수렴 함수는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얘는 어쨌든 극한으로 정의가 되니까 타겟으로 하는 f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 수렴하는 게 전별로만 수렴을 하는지 아니면 유니폼하게 수렴하는지만 따져주는 거니까 타겟으로 하는 애는 바뀌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조건에서 얘가 이 함수항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 그랬는데 어디로 수렴하는지 뭐안 나와 있긴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이 썸을 그냥 fx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그냥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것도 그냥 fx로 수렴을 했겠구나라고 그냥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유니폼 컨버전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전별 수렴에서 얻은 이 fx도 유니폼 연속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면은 따름 정리 22.3에서도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이 몇 급수가 이 radius of convergence R 사이에서는 항상 연속 함수가 된다. 네, 그래서 얘는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3에 네, 있는 거는 어쨌든 얘가 뭐 우리 앞에 있는 정리를 쓸 거니까 앞에 있는 정리에 의해서 얘가 결국 보여야 되는 거는 fx가 마이너스 r과 r에서 연속이다. 인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의 연속인 거는 점 하나 잡아서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x0 저기 안에 있는 거 이게 결국은 이거란 얘기니까 해서 연속인 거를 보이면은 돼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뭐 0보다 절대값 x가 이런 애를 항상 골라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애를 항상 골라주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러면은 저 파워 시리즈가 얘가 마이너스 L에서 L에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fx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해요. 그러면은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f는 x0에서 연속이 되니까 이 몇 급수가 표현해주는 거는 이 radius of 이 수렴 반경 r 사이에서는 항상 연속 함수를 나타내 줍니다. 뭐 양끝점을 생각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 수렴 반경 자체가 우선은 양끝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양끝점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매번 따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ln 같은 거 나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fx가 우선은 적어도 여기에서 연속인 거니까 만약에 뭐 혹시 얘가 더 큰 쪽에서 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원래 이 파워 시리즈가 갖고 있던 이 수렴 반경 내에서는 적어도 연속이 된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영역,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부터 이거보다 더 큰 영역 구간에서는 모르는 거죠. 이거는 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보통은 뭐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적어도 얘가 이쪽에서는 연속이 된다. 어차피 수렴한다라는 얘기 잘 알고 있으니까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틀리면은 안 되는 부분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했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왠지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여기에서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인 거에 따르면은 뭐 정확히 여기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된다는 걸 보인 건 아니지만, 여기선 모르고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만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는 거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앞에 있었던 정리를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된다. 그 얘긴데, 여기에서는 이 파워 시리즈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지는 않죠. 그렇죠? 뭐 그럼에도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 연속성이라는 건 자체가 요 사이에서 정의가 된 거니까, 얘가 스트릭트하게 작으니까, 여기서 지금 얘가 이런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니까 요 L을 항상 잡아줄 수가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파워 시리즈도 어쨌든 이 수렴 반경 안에서는 연속 함수가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예전에 뭐 미적분학 시간에 이 몇 급수 갖고 미분적분을 많이 했었는데, 마이너스 R부터 R까지에서 얘를 미분을 잘 해도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적분인데, 적분에 대해서도 유니폼 컨버전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것도 뭐 발레를 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 발레로 얘기하기보다는 증명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분인데, dx가 빠른.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이게 얘기를 듣고 이게 뭐 말이 되는 질문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얘가 얘로 좀 수렴을 한다라 그랬는데, 이 수렴도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까요? 했을 때 유니폼 한지 안 한지를 따지고 있으면은 안 되죠. 왜냐면 얘는 그냥 수열이에요. 그냥 수열. x에 대한 식이 좀 들어가 있어서 뭔가 함수열 같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얘는 그냥 수열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n. 왜냐면 어차피 x에 대해서 적분을 했으니까 x 다 없어져서 그냥 숫자들이에요. 숫자들. 얘는 그냥 숫자들이니까 숫자들 사이에서는 유니폼 컨버전스를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거는, 이 유니폼이라는 거의 말 자체가 뭔가에 무관하게 뭘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x의 유니폼한, 뭐 이제 그런 뜻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수렴도 유니폼 컨버전스로 바꿀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수열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도 해보면, 아까처럼 우리가 줄이고 싶은 거는 얘니까, 얘랑 얘를 잘 줄이고 싶은데, 얘를 그러면은 그냥 하나로 써놓고, 그러면은 부등식을 이렇게 잘 써서 이제 fnx랑 fx의 차이가 잘 줄어들면은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니까 아까처럼 어떤 n이 잘 존재하는데, 어떤 n이냐면 n이 이 대문자 n보다 크면 fnx랑 fx의 차이를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n을 고를 때, 요 n을 고를 때 얘가 x에 무관해요. 얘는
적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x가 요 닫힌 구간 안에서 임의로 계속 정해진다기보다는 계속 바뀌는 애예요, 그렇죠? 계속 골라지는 애고 뭐 어떤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어쨌든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니까 뭐 상합, 합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x 값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a에서 b 사이에 있는 애로 바뀌면서 이제 값이 정해지는 애인데 우리가 얘를 n을 고를 때 얘가 만약에 x에 의존하게끔 골라졌으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얘가 이렇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n이 x에 의존했다면 이제 이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진짜 안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n을 고를 때 x에 무관하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진짜로 n이 x에 의존하면은 이 수렴하는 게 안 되냐라고 하는 거는 또 좀 다른 문제긴 하죠, 그렇죠? 뭐 어떻게 식을 잘 써서 뭐 하면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n을 고를 때 x에 무관하게 골라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을 넘어갈 때 잘 넘어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요거랑 이제 계속 유니폼 컨버전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잠깐 딴 얘기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y는 x 제곱이 x는 x 제로에서 연속이다. 뭐 이거를 할 때 뭐 다 당연히 참인 명제죠, 그렇죠? x 제로 뭐 실수해서 골라주면 당연히 y는 x 제곱은 연속이 되니까 그럼 연속이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뭐 델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델타냐면 이거면 뭐 제 x 제곱이니까 이거인 거를 당연히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델타를 진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예전에 해보셨겠죠, 그렇죠? 저번 학기 때. 근데 이 델타를 고를 때 x 제로에 어쨌든 의존하게끔 골라줄 수밖에 없어요. 저 뭐 지금 제가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 뒤에 있는 식을 어쨌든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얘를 나눠주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면은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얘를 델타다라고 하면은 아직 x가 남아 있으니까 x를 잘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델타를 진짜로 고르려고 하다 보면은 x 제로에 좀 의존을 해요. 뭐 지금 x 제로가 어떤 실수 전체니까 만약에 x 제로가 어떤 닫힌 구간 안에 있었다고 하면은 얘를 잘 해줄 수가 있을 텐데 x 제로가 만약 실수 전체라고 하면은 요 델타를 고를 때 x 제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뉘앙스의 차이인데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누가 x 제로를 되게 잘 뭐 컨트롤해서 델타를 x 제로에 무관하게 잡아줄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던 게 결국은 이 y는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이 닫힌 구간 안에서는 유니폼 컨티뉴어스니까 델타를 잡을 때 이 x 제로에 의존하지 않게끔 잡아줄 수가 있는 거고 얘가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y는 x 제곱이 실수 전체에서는 균등 연속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를 고를 때 x 제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이제 요거인 거죠. 이 n이 x에 무관하면은 얘를 이렇게 잘 눌러줄 수가 있기는 해요. 이거는 뭐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x에 무관하게끔 골라주면은 이렇게 부등식을 잘 쓸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n이 x에 의존을 하면 그때는 뭐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혹시 뭐 계산을 잘 해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이 그냥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적분도 잘 된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결국 지금 우리가 했었던 얘기는 뭐 fn이 뭐 연속이라고 해준 이유는 뭐 연속성을 쓰는 건 아니지만 적분이 잘 된다라는 거 보장을 하려면은 연속이면은 잘 되니까 fn이 fn으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결국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얘가 얘로 수렴을 한다. 근데 뭐 이 f가 당연히 전별 수렴하는 f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식을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어요. 저거의 극한이 제라 그랬으니까 이거가 저 fx를 뭐 전별 수렴하는 애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극한 기호랑 적분 기호랑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냐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할 때. 여기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얘를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느냐? 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이제 그거는 근데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거는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해주고 싶은 일은 얘를 순서를 잘 바꾸고 싶어 주는 거니까 순서가 언제 바뀌냐? 적어도 딴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잘 바뀐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네, 적분 순서가 잘 바뀐다. 요거는 되게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유니폼 컨버전스가 중요한 이유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분이랑 극한의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은 몇 급수도 아마 뒤에 나올 텐데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얘도 다만 바뀐 거는 이것도 뭐 증명은 똑같은데 그냥 얘를 이름만 그냥 fnx라고 써주면은 아까 했었던 얘기랑 그냥 바로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쓰는 순간 뭐 얘가 요 극한일 거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fx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보면은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쓰면은 우리 그 화살표 2개 기호로 쓰면은 이거인 거죠, 그렇죠? 뭐 여기 이게 무한대로 나와 있어서 이걸 풀어서 쓰면은 이게 되는 거고 우리가 방금 이거의 이름을 fnx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fnx가 fx로 고르게 수렴하면은 우리가 아까 했었던 얘기는 적분이랑 극한의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다. unx, fnx 얘가 된다. 이거이면은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별 수렴 이거 극한을 fx라고 했었고 얘도 뭐 풀어서 적어주면은 얘가 되겠죠.
얘를 한 번 더 적어주면 아까 fnx를 뭐라고 정했냐면 얘로 정의를 했으니까 얘인데 리미트는 이제 여기에 걸려 있는 애고 저 리밋 안에서는 얘랑 얘 순서는 바꿔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네 두 개는 잘 그냥 막 교환을 해도 되나요? 여기 이 적분이랑 요 시그마는 교환을 막 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는 되죠, 그렇죠? 왜냐면 유한계니까 유한계에 대해서는 시그마가 바깥으로 나가도 되죠. 시그마가 결국 바깥으로 나간다는 게 뭐 이 얘기인 거죠. 합 적분하면은 얘를 쪼갤 수 있겠느냐? 뭐 두 개 이거 당연히 되니까 유한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되는 거죠. 문제는 무한계일 때 순서를 막 바꾸는 게 좀 고민이 필요했던 거지. 유한계는 당연히 다 돼요. 유한계니까 합이 유한계니까 유한계는 그냥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쓰니까 얘는 뭐 리밋이랑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쓰죠. 그래서 함수항 급수에 대해서도 순서를 잘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앞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분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뭐 우리의 또 다른 관심사는 이 몇 급수 파워 시리즈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타난 파워 시리즈가 뭐 수렴 반경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다. 그러면은 항별로 잘 적분을 해줘도 된다. 항별로 적분을 해줘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 항별이라는 게 저 위에 텀 바이 텀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해줘도 여전히 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별로 적분을 해줘도 된다는 거. 아까 우리가 제 숫자는 까먹었는데 우선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fx가 연속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리고 얘가 몇 점 몇이었지? 네, 코롤러리 그냥 22.3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파워 시리즈가 만약에 이 마이너스 뭐 수렴 반경이 r이라고 하면은 fx가 연속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여기서 궁금한 게 이 f 적분이 잘 되나 이거 당연히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무렇게나 막 적분 사실 쓰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f가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없으면은 적분을 못 하겠죠. 그렇죠? f는 적분 가능하다. f는 적분 가능. 왜냐면 f가 연속이니까. f가 연속인 이유는 아까 이 파워 시리즈가 이 수렴 반경 내에서는 연속 함수를 잘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요거에 대한 증명만 해보면 이거에 대한 증명은 조금 약간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책에 있는 증명을 보면 우선은 이게 아닌데 이거는 그냥 항별 적분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딱히 뭐 더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일단 나중에 미분할 때가 조금 더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한 증명은 그냥 아까 여기 이거를 그대로 UKX를 이렇게 놓고 뭐 쓰면은 뭐 증명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미분할 때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요 항별로 적분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알아야 될 거는, 그래도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아까 앞에서 한 얘기긴 하지만 이거의 수렴 반경이 R이면은, 수렴 반경이 R이라는 얘기는 fx가 여기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값이 잘 존재한다 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를 배우고 나니까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되니까 그냥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fx가 여기에서 연속이다 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적분에 대해서도 그냥 양변 적분을 해도 된다. 적어도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는 적어도 이 적분을 한 게 잘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었던 이 몇 급수 가지고 미분 적분해서 막 뭐 ln 2가 뭐 어떻게 막 급수로 잘 표현된다 뭐 이런 거 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아마 ln 뭐 1 플러스 x는 1 플러스 x분의 1의 적분이니까 1 플러스 x가 1 마이너스 x 뭐 요거니까 뭐 계산 뭐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항별로 적분하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3분의 x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1 대입해서 ln 2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뭐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히 요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전에는 증명을 안 하고 그냥 양변을 막 적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요런 과정들이 엄밀하게 잘 해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질문은 미분으로 넘어가서, 아까까진 적분했으니까 이제 적분한 게 잘 되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미분에 대한 것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뭐 이거 증명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오늘은 요거 얘기만 하고 끝날 텐데,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아까는 그냥 fn이 f로 뭐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잘 된다 라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fnx가 조건을 잘 보면은 컨티뉴어스 데리바티브를 갖는데요. 그 얘기는 이 얘기 몇 번 했으니까, fnx가 컨티뉴어스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우선은 fnx가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fn 프라임 x가 존재하는 거니까, 존재하는데 얘가 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에서 fn 프라임의 연속성이 쓰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연속성이 안 쓰이면은 그냥 미분 가능하다라고만 하고 끝냈을 테니까, 여기서 연속이라는 얘기를 굳이 준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증명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fn 프라임을 적분할 겁니다. 네, 적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는 게 나중에 등장을 할 거고, 내용을 보면은 fnx가 f로 전별 수렴을 하고
fn 프라임이 gx로 어떤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은 f는 미분 가능하고 f 프라임 x랑 gx랑 같습니다. 결국 뭐 하는 얘기는 fnx가 fx로 전별 수렴하고 fn 프라임 x가 fx로 프라임 x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면은 뭐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이제 이유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fnx가 fx로 잘 수렴을 하고 그랬을 때 fn 프라임 x가 어떤 잘 모르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gx라는 애로 수렴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fn 프라임 x가 미분 가능한 애로 가겠느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건데 당연히 fnx의 미분 가능성 정도는 줘야겠죠. 잘 줬을 때 fn 프라임이 f 프라임으로 갈 거냐? 어차피 fnx가 fx로 전별 수렴은 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미분도 여전히 잘 성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그냥 되지는 않고 그냥 되는 건 아니고 fn 프라임이 어떤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는 경우에만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얘기들을 다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니폼 컨버전스가 등장을 하는데 유니폼 컨버전스가 뭐 fn 쪽에서 될 필요는 없고 fn 프라임 쪽에서 유니폼하게 얘가 어떤 함수로 수렴을 하면은 걔가 바로 f 프라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증명을 하고 나면은 몇 급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미분을 잘 해줘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막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값 구하라는 문제 기억나시나요? 뭐 이런 거 값 어떻게 계산했었죠? 뭐 n 제곱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n이든 n 제곱이든 이런 거는 몇 급수 갖고 한번 미분했었죠, 그렇죠? x의 n 제곱에 대한 식이 뭔가 있을 테니까 얘가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이거 미분해주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x n 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양변에 x 곱해서 이거니까 양변에 3분의 1을 대입하자.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이런 거 할 때 사실 여기서 이거를 미분할 때 미분이 요 안에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뭐 잘 성립한다. 지금 뭐 다 빼먹었지만 이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데.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항별로 미분을 해도 되는지가 이제 문제였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나면은 뭐 잘 된다. 잘 된다. 뭐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것만 잘 보일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 뭐 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적분도 마찬가지로 뭐 ln 이감 이렇게 되는 거를 보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항별로 잘 적분을 했었는데 항별 적분이 잘 되냐? 그러니까 적분이랑 이 무한합의 순서를 잘 바꿀 수 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하는 거랑 무한합이랑 순서를 잘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뭐 엄청난 거를 새로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용을 해서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몇 급수로 정의한 게 연속 있는 것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미분 가능하기도 하다. 미분 가능도 하다. 그래서 뭐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풀어 보면은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거의 그게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 어널리틱이라는 거를 우리 정의를 할 텐데 어널리틱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뭐 몇 급수로 잘 표현이 되는 거
우리가 몇 급 이렇게 불렀는데 뭐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의랑 이 미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고 시간이 아마 조금 남을 텐데 제가 뭐 책에 있는 예제 몇 개 풀고 시간이 좀 더 남으면은 몇 가지 예제들을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에 보면은 연습 문제나 뭐 중간중간에 뭐 퀘스천이라고 되어 있어서 뭔가 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다 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니폼 컨버전스는 되게 뭐 임용 시험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임용이 아니더라도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시험에도 충분히 다 낼 만한 것들이니까 요 유니폼 커버전스 22장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더 연습 문제도 예전보다 더 많이 풀어보고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